이 방송을 통해서 나 특례보금자리론을 냈기 때문에 청약과 분양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들어오세요. 청약받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 못합니다. 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레오님 특례보금자리론 언제까지 가능해요? 올해 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인데 네. 청약을 받게 되면 거의 2, 3년 뒤에 입주를 해요. 그렇죠. 그때 잔금을 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은 안 되고요. 네. 청약 말고 분양권을. 아, 현재 분양권을 가져하신 네. 분들이 입주 시점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라. 네.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그 청약을 예전에 받아서 잔금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말까지, 정말 올해 말까지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이 되면 어쩌면 다시 보금자리론과 또 적격대출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또 정부에서 또 선고도 남아있고 하니 어찌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약을 받고 이제 잔금을 할 때는 등기가 조금 늦게 나와요. 그렇죠. 이거 가능한가요? 등기가 늦게 그러니까 나와서? 후치 담보라고 해서 네. 일단 이제 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은행에서 담보를 잡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보통 3개월 정도까지 되도록이면 이제 보존 등기가 나는 그런 단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2달이나 3달 뒤에 등기가 나오고요. 거의. 그런데 이제 정비사업인 재건축, 재개발로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보금자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대출 은행이 어차피 꾸려지면 그 해당 은행에 한번 더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디딤돌 대출은 보존 등기가 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네. 보존 등기 나면 그때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그때 다시 디딤돌이라든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금리가 역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하죠? 4월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지금 은행 금리들이 조금씩 떨어져서 3%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3. 몇 프로, 9%, 뭐 8% 이런 식으로 조금 괜찮다라고 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수했을 때 잔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은행에 네. 가면 되는데 제가 그 A to G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잔금 날짜가 23년 6월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한 달 전에 이제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이라는 건 집안의 내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그때 텐트 부스가 쫙 열려요. 은행들이. 네, 은행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은행에서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한 10개 군데 은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전화번호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전화번호에 이제 대출 상품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출 상품은 사실 입주 지정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그 은행이 그 전후로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KB 시세. 네. 그게 안 나오잖아요. 요즘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인 감정으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언제 나왔냐면 6월 1일이라면 6월 14일 전후로 나와요.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6월 14일 전에 입주한 사람들은 거의 대출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KBC 세일 빈칸을 놔두고 다 자설을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도금 대출이 변했거든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가 기준이죠. KBC세가. 예전에 9억 원 아래만 이제 대출이 그 지역의 LTV만큼 나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쪽 여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12억까지 이제 해준다고 해서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준촌주공 네, 구하기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아예 풀어줬죠. 중도금 대출의 가장 꿀팁은 바로 DSR을 안 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네. 최대 90세 할아버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건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그냥 보증서만 발급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증서 플러스 신용이다. 근데 신용이 나락갔다 이런 그건 안 돼. 네. 신용이 나락갔다라는 건 뭔가요?
불량자. 신용 불량자. 네. 그래서 신용을 사실 이때 언제 챙겨야 되냐면 중도금 대출이 1회차 실행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23년 6월이라고 하면은 23년 5월 정도에 이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자서를 하라고 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서류를 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자리에서 신용 등급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 한 달 전후로 조금 네. 조심해 두는 게 좋고 네. 작년 소득을 대비해서 얼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소득은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 여기서 안 보더라도 잔금 대출할 때 보여요. 보죠. 봅니다. 네. 중도금 대출은 DSR을 안 보지만 잔금 대출은 DSR을 보기 때문에 내가 DSR 못 맞출 것 같다. 그럼 그냥 전세로 세팅하시고 내가 맞출 수 있다 하시면 매매잔금 하시면 되는데 이 중도금 대출에서 또 주의하실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최근에 약정 위반자들이 엄청 많아요. 뭘 위반해요?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네. 약정 위반자, 주택 관련 처분 조건을 해놓고 처분 못해서 약정 그렇죠. 위반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분양권을 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배우자로 네. 변경하면 그 절차가 어렵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바로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중도금 대출은 좀 기간이 뒤로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지금 된다라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그쵸.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 론을 내고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줍줍에 당첨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고 나서 청약이나 분양권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바로 처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1년 안에 계속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됩니다. 대박 꿀팁입니다, 여러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나 특례 보금자리론을 냈기 때문에 청약과 분양을 포기했던 분이라면 들어오세요. 정말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면 또 무슨 약정 위반자 되는 줄 알고 못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좀 상담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아니 저도요 상급지로 이사를 가고 싶고 꿈에 집이 뭐예요? 새 집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청약에 당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1주택자란 말이에요. 네, 네, 1주택자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오님 같은 상태, 1주택자 같은 경우 그리고 좀 더 새 집, 상급지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가장 적기입니다. 진짜요? 네. 그럼 이제 나도 드디어 새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상급지라고 하면은 사실 자기보다 좀 더 좋은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규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정해준 네. 규제 지역이 이제 4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왜냐하면 규제 지역에 대출도 참 힘들고 그것만큼 정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정한 건 아닙니다. 그쵸. 나라가 나라에서 정했는데요. 정해준. 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용산. 규제 지역인데 네. 그나마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다 풀려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님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더 좋아진 게 있어요. 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 8호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3평 이하는 추첨제가 없고 100% 가점제예요.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점이 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8호제곱미터 이하는 다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8호제곱미터 이하에 이제 추첨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추첨제라는 건 레오님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당첨 가능하다라는 거죠. 처분 조건 이런 거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요. 네. 이번에 처분 조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주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죠 뭐.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또 하나 또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긴 기간을 두고 1주택자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도 챙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내가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만 팔면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당첨된 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 그러면 뭐 많은 좋은 집이 이제 청약 시장이 열린다라고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은 데가 많이 생기나요? 네. 어디에 지금
청약을 가고 하고 싶냐고요? 싶으세요? 저는 살던 데가 굉장히 이제 친근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 이제 서초구가 되게 좋더라고요. 서초구가요? 네. 서초구에 지금 청약 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반포동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반포주공 1단지, 단지 2개의 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 15차, 그러니까 원베일리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네. 원 펜타스. 그래서 서초구의 반포동에는 이게 3군데가 지금 나오고요. 그 밑에 지금 잠원동도 있어요. 네. 잠원동에 신반포 메이플자이 네. 한신 사지구입니다. 저는 이거 꼭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오, 있거든요. 정말 네.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네, 3,000세대 이상으로 해서 대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반포 메이플자이라든지 신반포 22차, 21차 재건축도 이렇게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갖고 주셨는데 이 책에도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이 책에 네. 지금 지도와 함께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분양이 언제 날짜가 정해지는지 알려면 어디로 가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단지는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는데요. 이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로 청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약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청약이 나올 때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자 등록을 하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막 네. 맨날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알림 등록 이런 네, 거를 네.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청약홈에 들어와서 알림 등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문을 보고 분양을 한다. 이렇게 되면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해서 언제 하는지 알려달라. 이러면 또 고객 등록이 돼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청약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집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 청약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뀐 청약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알고 그렇게 청약에 당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냈거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단 하룻밤에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플하게 집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